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유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탈리아 로마, 나폴리, 피렌체 이런 피자집에서 갓 구워낸 화덕 피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시골 촌구석의 냉장고 속에 있는 식은 빈대떡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식은 빈대떡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탄핵 찬성한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이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당신은 왜 반성하지 않느냐,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표정이나 말하는 어떤 강도나 목소리의 톤이나 상당히 자신이 없고 이 궁색한 변명을 또 끄집어내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캐캐묵은 흘러간 옛 노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한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30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 탄핵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모두 다 헌재에서 기각되고 배척되고 헌재가 눈길 하나 주지 않은 그런 논리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한 게 30개고 그 중에서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간 게 13번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는 무리한 행동이라는 것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게 다 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헌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봐라 우리가 차례차례 다 탄핵을 기각시켜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헌재를 믿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버티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난국을 타게 해야지 왜 헌법과 법률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무식한 계엄을 했느냐. 이게 헌재의 취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무슨 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장에서 철회했다 이런 부분들 헌재가 다 콧방귀를 뀌면서 다 배척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이런 토론회에서 제가 이제 출마를 강행할 때부터 시궁창 노역이라고 제가 격렬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김문수 후보는 왜 출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4세에 상당히 노쇠한 이미지 그리고 대중 확장성과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미미한 사람. 탄핵 반대를 가장 거세게 해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필패할 것을 알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노역, 출마 놀이, 그리고 대통령 후보만 되면 본선에서 필패하더라도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친윤계, 그리고 윤석열과의 어떤 연결된 공동이익체, 이런 것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역, 장관 그만두고 심심한데 당권놀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리고 출마하니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인터뷰 요청도 쇄대하고 사람들이 다 이런 어떤 노추의 노역 이런 거 빼면 그가 왜 출마를 했는지 대의 명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커다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자,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투쟁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교련 정책,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교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서 징집 영장을 받았는데 신체 검사에서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군대가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결국 자기가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 간 겁니다. 무슨 노동운동 하다가 무슨 징역형에 갔다 와서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본인이 가야 될 수 있는 군대를 안 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윤석열이가 부동시 때문에 군대를 안 간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장년들이 대한민국에 빚을 지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부실해서 군대를 안 갔으면 다른 방향으로 국가에 이바지하고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김문수 출마론이 나올 때 얘기한 것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본인은 대선 필패 후보니까 본인의 시간은 다 지났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유일하게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김문수 같은 보수 후보 중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극우 꼴통 보수들에게 배신자 프레임 따위는 댕댕이에게나 줘라.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크게 봐서 광주처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자. 우리 TK가 앞장서서 한동훈의 굴레를 벗겨주자. 그리고 한동훈의 사사로운 작은 잘못들은 다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은 줄기로 봤을 때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무난한 정치 지도자이니까 그에게 한번 미래를 맡겨보고, 현실적으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니까 한동훈을 밀어주자라고 극우를 설득을 해야 된다. 단순히 한동훈을 지지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김문수만이 극우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 한동훈이 설득하려고 하면 극우들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설득을 해야 극우가 움직이고, 극우가 움직여서 보수의 모든 세력을 전부 다 영끌을 해야만이 이재명과 한번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출마를 포기하고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출마를 해서 식은 빈대떡에 쉰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